예, 안녕하세요. DI 프로그램 맥스 원장입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커먼 애플리케이션과 코얼리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은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커먼 애플리케이션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커먼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학생들에 따라 가지고 커먼 애플리케이션이 유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때로는 이 코얼리션에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보신 다음에 내가 어느 원서를 쓰는 게 나한테 더 유리한지, 즉 내 자신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보시면은 일단 우리가 모든 거를 했을 때 그 목적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커먼 애플리케이션이 목적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되게 간단해요, 목적은. 그러니까 미국 대학 입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모든 대학교들이 커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커먼 앱에 통합시켜 가지고 대학교들이 그 내용을 수거해 가는 이런 형태였는데요. 몇 년 전부터 코얼리션이라는 또 유사한 프로그램이 생겼죠. 근데 여기서는 재밌는 건 뭐냐면은 코얼리션은 이러한 효율성에 기반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코얼리션의 핵심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기 위한 원서 시스템이에요. 즉 시작할 때는 무엇이었냐면은 코얼리션의 회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대학교가 지난 몇 년 동안 소수자들을 위해서 아니면 국제학생들을 위해서 아니면 기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충분한 장학금과 재정 보조를 해 주었냐 안 주었냐 이 기준에 따라 가지고 학교 멤버십을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커먼 앱 같은 경우에는 효율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되게 쉬워요. 그리고 별 특별한 색깔이 없어요. 하지만 코얼리션을 보면은 커먼 앱과 유사한 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 차이점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차이점들을 통해 가지고 내 장점을 더 잘 나타낼 수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핵심은 뭐냐면은 코얼리션은 있는 자를 위한 원서가 아니라 없는 자, 즉 사회적 약자들, 대학 교육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학생들에게 유리한 프로그램이고 아까도 강조했듯이 코얼리션의 멤버십을 받기 위해서는 그 대학교가 과거에 국제학생이든 그 소수자든 여기는 아니면 성적 소수자든 아니면 인종별 소수자든 재정 혜택과 장학금을 충분히 준 대학교들만 멤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나는 무조건 커먼 앱을 써야 되나요? 아니면 무조건 코얼리션을 써도 되나요? 한 개만 쓸 필요는 없어요. 내가 봤을 때 몇몇 대학교는 코얼리션이 더 유리할 것 같으면 코얼리션을 쓰고요. 몇몇 대학교들은 커먼 앱이 더 유리할 것 같다면 커먼 앱을 쓰세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둘 중에 택일이 아니에요.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요. 양자를 다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원서가 나한테 더 유리한지 그 부분을 확실히 안 다음에 사용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어떠한 학교들이 지금 커먼 앱을 사용하고 있고 코얼리션을 사용할까요? 여기서 보는 것과 같이 커먼 앱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800여 개의 대학교들이 회원이에요. 미국에 있는 대학교뿐만이 아니라 유럽 그리고 홍콩 대학교도 커먼 애플리케이션의 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먼 애플리케이션의 가장 큰 장점, 아까 효율성이라고 그랬죠. 하나의 원서를 가지고 세계에 있는 800여 개가 넘는 대학교를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주입대학을 빼더라도 되게 편리해요. 하나의 계정을 만들고 추천인도 한 군데다 다 초대한 다음에 에세이도 딱 하나만 쓰면은 여기서 모든 대학교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코얼리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제가 이거 찍는 오늘 등록되어 있는 학교는 132개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첫 번째 목적에서 말씀했듯이 코얼리션은 보다 많은 기회를 사람들한테 주는 학교들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이상한 학교만 돼 있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아이비리그 모든 학교들이 코얼리션의 멤버고요. 그 다음에 상위 대학교들도 거의 다 코얼리션의 멤버예요.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그 코얼리션은 지난 몇 년 동안 소수자들, 그 다음에 국제학생들한테 충분한
재정적, 장학금적 혜택을 주어준 학교들만 자격 조건을 주어지기 때문에 그 리스트가 하위에 있는 학교들보다는 상위에 있는 학교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판단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need blind admission의 강화예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내가 대학교를 지원했을 때 특히 국제학생으로서 신청하면은 합격률이 낮아지지 않냐라는 우려를 표명하는데 코올리션에서도 나타나듯이 아니면 미국 뭐 대학교에서 나타나듯이 파이낸셜 에이드를 신청하는 거는 입학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합격은 admission office에서 주는 거고 파이낸셜 에이드나 그 스콜러십은 파이낸셜 에이드 오피스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합격할 때 그 파이낸셜 에이드를 신청하는 거는 크게 작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코올리션 또한 이러한 파이낸셜 에이드를 되게 엄격하게 적용한 것보다는 소수자들에게 아니면 국제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자격한 학교들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은 상위 학교를 지원을 하는데 내가 재정적 도움이 필요하다 이랬을 경우에는 코올리션을 한번 확인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슬라이드 3과 슬라이드 4에서 나오는 내용과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건데 코올리션의 멤버가 된 학교라면은 적어도 여기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듯이 적어도 많은 다양한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고 싶은 학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코올리션에는 없는데 커먼 앱에 있다. 이 학교는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입학 전형 방식이 적용될 거예요. 즉 점수가 높고 그 다음에 국제학생으로서는 학비를 낼 수 있는 학생들이 유리하게 적용될 겁니다. 하지만 코올리션에 이름을 올렸다는 거는 원서를 작성했을 때 이러한 점수적인 측면 아니면은 돈이 필요한 활동들보다는 학교 생활에 충실하고 공부에 대한 열정이 있고 열의가 있고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 있는 학생들을 뽑는다는 거를 어떻게 보면 반증하는 그러한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적으로 본다면은 코올리션 첫 번째 코올리션과 커먼 앱은 먼저 그 크기에서 커먼 앱 같은 경우에는 800여 개의 대학교가 있는 반면에 코올리션은 100 몇 개밖에 없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커먼 앱과 코올리션의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커먼 앱 같은 경우에는 효율성이에요. 하지만 코올리션 같은 경우에는 보다 더 많은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본인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내가 어떤 원서를 쓰는 게 더 유리한지 한번 판단하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다음 두 슬라이드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내가 커먼 앱을 쓸지 아니면 코올리션을 쓸지 그 판단함에 있어서 더 중요한 내용이니 좀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첫 번째로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액티비티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 활동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커먼 앱 같은 경우에는 10개 액티비티밖에 못 써요. 근데 코올리션은 그보다 더 적어요. 8개밖에 못 써요. 그럼 이제 숫자적 변화는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내가 활동이 진짜 많다. 그럼 뭘 써야 될까요? 커먼 앱 쓰는 게 맞겠죠. 1차적으로. 근데 또 내가 활동이 별로 없다. 그럼 뭐가 맞을까요? 코올리션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10개를 쓰냐 8개를 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 부분을 주의 깊게 들어봐 주세요. 먼저 커먼 앱 같은 경우에는 그 여기서 50 캐릭터라고 되어 있는데 액티비티당 그 액티비티의 명칭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명칭을 쓸 수 있는 데는 50 캐릭터고요. 그 다음에 코올리션은 64 캐릭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나요? 코올리션 같은 경우에는 커먼 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다 더 타이틀이 명확하고 뚜렷하고 명백한 기관들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코올리션 같은 경우에는 이 설명함에 있어서 좀 더 공간적 여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유명사를 더 많이 쓸 수 있어요. 이게 구체화되는 거죠. 그 단순히 뭐 회사에서 일했다가 아니라 어떠한 회사에서 일했다. 이런 고유명사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판단 기준. 이런 학생들이 있죠. 어디서 일했는지 좀 명확하지 않은 그런 학생들은 커먼 앱이 좋아요. 하지만 나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색채를 가진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그 길거리에 유기된 강아지 단체라고 합시다. 커먼 앱에서는 이렇게 길게 못 써요. 그래서 강아지 웰페어 단체 이렇게만 쓰는데 코올리션에서는 정확하게 뭐 New York Abandoned Dog Shelter Federation for Youth 이렇게 아주 길게 쓸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나타나는 건 뭘까요?
커먼 앱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크게 단체명보다는 크게 영역을 보는 것 같아요. 코올리션에서는 뭐냐면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관에서 일했는지를 보는 것 같고요. 맨 마지막으로 이제 더 명확해지는 거는 커먼 앱 같은 경우에는 설명이 매우 짧아요. 과거에서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했던 거는 설명이 150 캐릭터, 즉 20단어 미만이거든요. 쓸 말이 거의 없어요. 근데 코올리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거의 2배예요. 한 50단어를 쓸 수 있어요. 255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어떤 활동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쓸 말이 별로 없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커먼 앱 쓰는 게 맞겠죠. 하지만 내가 어떤 특정 활동을 했는데 한 게 너무나 많아요. 수상 경력도 많고 그 다음에 명시하고 싶은 내용이 많다. 그러면 당연히 코올리션을 써야 되겠죠. 이와 같이 액티비티를 10개 쓰냐 8개 쓰냐도 중요한 지표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 활동 명칭에 대해서 코올리션이 훨씬 더 많은 공간을 준다는 것과 그다음에 설명함에 있어서도 코올리션이 2배 이상의 공간을 준다는 거를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만약 내가 활동을 한 게 있는데 좀 굵직하게 큰 데에서 활동을 했다. 그리고 활동 내용들이 achievement based보다는 그냥 generic한 활동을 많이 했다. 그리고 이런 숫자들이 많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당연히 커먼 앱을 사용해야 되겠죠. 하지만 나는 활동은 많지는 않지만 내가 하는 활동의 방향이나 색채가 명확해요. 그리고 했던 활동에다가 정말 올인해가지고 쓸 게 너무나 많아요. 이랬을 경우에는 과거에는 커먼 앱 사용해가지고 어디셔널 인포에 썼지만 지금 와서는 2개를 태기했을 때는 코올리션이 훨씬 더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떤 원서를 사용하냐 아니면은 내가 어떤 대학교에서는 어떤 원서를 사용할까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하버드, 컬럼비아, 스탠포드는 내가 코올리션을 쓰고 그 다음에 브라운은 내가 커먼 앱을 쓰겠다. 이것도 가능해요. 근데 이러한 선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2가지 얘기했을 때 첫 번째는 지금 이력서예요. 내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많이 설명하고 싶은 학생들 혹은 내 활동들이 많지는 않은데 어디에 집중한 학생들 코올리션 쓰세요. 하지만 반면에 내가 다양하게 여러 개 활동을 꾸준히 열심히 했다. 그러면 커먼 앱을 쓰고요. 이와 같이 내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커먼 앱과 코올리션이 구분된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두 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에세이예요. 일단 에세이 질문 자체도 그 커먼 앱 같은 경우에는 7가지 제목을 주고요. 코올리션 같은 경우에는 5가지 제목을 줘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커먼 앱이 좀 더 제목 그 주제가 많죠. 그 다음에 더 큰 차이는 뭐냐면은 길이에요. 커먼 앱 같은 경우는 650단어를 쓰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코올리션은 300에서 400단어를 쓰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큰 차이가 뭘까요? 이렇게 글자 수를 200개나 더 적게 쓰라는 이유는 뭐죠? 뭐 그 평가함에 있어서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아니죠. 글자 수가 적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만큼 임팩트 있는 한 가지 얘기를 가지고 쓰라는 거예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커먼 앱 쓸 때 아이들이 뭐 전개도 하고 요약도 하고 별의별 기교를 다 부렸어요. 어떻게 보면은 내용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언어적인 그 능통성을 보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나의 성숙한 과정을 보이기 위해서 좀 긴 650단어라는 거를 에세이를 썼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핵심보다는 주변적인 정황적 사실을 많이 기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650단어 에세이가 글이 됐거든요. 하지만 코올리션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외부적인 요소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300단어라는 거는 400단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더블 스페이스하고 12 폰트 타임스 뉴 로문으로 쓰면은 한 페이지가 나올까 말까 할 정도예요. 엄청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임팩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코올리션을 쓸 거냐, 커먼 앱을 쓸 거냐, 아니면 커먼 앱을 쓸 거냐, 코올리션을 쓸 거냐 했을 때 고민해야 되는 거는 에세이를 쓰다가 그 내용을 내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 가지 스토리를 가지고 내 전부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코올리션을 쓰세요. 하지만 내 이야기를 전달함에 있어서 좀 많은 주변 이야기가 등장을 해야 된다면은 코올리션에서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커먼 앱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한번 더 질문들을 볼게요. 여기서 이제 색깔 놀이를 한 건 아니고요. 이제 이 색깔들이 좀 비슷한 질문들이에요. 먼저 커먼 앱 7번 문제와 코올리션 5번 문제는 똑같아요. 뭐냐면은 위에 나와 있지 않은 그 어떠한 주제에 관련해서 본인을 나타낼 수 있는 글을 제출하세요. 똑같죠, 이거는. 그 다음에 보라색도 똑같아요. 커먼 앱 같은 경우에는 background, identity, interest, or talent라고 이거를 좀 나열을 했지만 그 coalition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본인의 캐릭터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둘 다 내 자신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것 없이는 나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아요, 내용이. 그런데 3번하고 또 coalition 3번도 똑같아요. 뭐냐면 둘 다 내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은 걸 봅시다. 그러면 coalition은 2개밖에 안 남고요. 이제 common app은 총 4개가 남아요. common app 2번 뭐냐면은 뭘까요? Lessons we take from obstacles we encounter. 오케이. 이건 obstacle,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이죠. 그 다음에 4번 내가 그 해결했던 문제들. 5번 내가 성취했던 accomplishment. 6번 그 내가 도전했던 개념들. 여기에 특징들은 뭐냐면은 다 내. 즉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어떤 행동을 통해 가지고 얼만큼 성장을 했는지 보여주는 거 반면에 coalition 한번 봅시다. coalition 2번 meaningful contribution to others. 남을 어떻게 도와줬는지. 4번 봅시다. hardest part of being a teenager. 그 청소년으로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내 이야기보다는 좀 공동체적 이야기예요. 잘 봅시다. 아까 우리가 그 커먼 앱이랑 coalition의 목적이 다르다 그랬죠. 커먼 앱 같은 경우에는 효율성과 자기 중심적인 문서예요. coalition 같은 경우에는 소수자들을 대변하기 위한 문서예요. 그럼 이 에세이들 남은 것들, 커먼 앱에서 남은 건 4개, 지금 coalition에서 남은 거 2개를 본다면은 커먼 앱에서 남은 4개는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얼마나 난관을 극복했는지, 내가 얼마나 남에게 잘 보였는지, 내가 얼마나 도전했는지, 내가 얼마나 생각이 바른지, 내가 얼마나 창의적인지 모든 게 나에서 시작되는 거고 내 자신을 증명하는 제목인 반면에 coalition 같은 경우는 2 내용을 보면은 집단적 기여예요. 내가 이 집단에 얼마나 어떻게 왜 기여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또 봅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것에 따라서 되게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나는 캡틴도 많이 하고 나 혼자서 개인적인 발전이 많은 학생이었다. 그러면은 적어도 에세이적인 측면에서는 커먼 앱 쓰는 게 더 유리할 거예요. 반면에 나는 봉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대단한 업적은 없지만 남을 케어링하고 봉사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이런 학생들은 따뜻한 면모를 강조하고 싶다면은 coalition이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이력서와 액티비티, 그 다음에 에세이를 봤어요. 이 2 내용의 차이점이 많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차이점들을 보면은 왜 커먼 앱과 coalition이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나타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대학교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 차이점을 가지고 원서를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떠한 원서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 3가지를 지키길 바랍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모든 대학교들을 하나의 원서로 사용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커먼 앱을 사용하면 모든 걸 다 커먼 앱을 넣지 말고요. 내가 coalition 사용한다면 모든 걸 다 coalition 넣지 마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원자의 백그라운드도 중요하지만 대학교들마다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요. 단적으로 제가 할게요. NYU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제가 봤을 때는 커먼 앱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도전정신, 컬러풀한 학생을 좋아하잖아요. 하지만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예일 같은 경우에는 모든 가치가 기조가 사회 기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커먼 앱으로 가는 것보다는 coalition이 본인의 특징을 나타내는 게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건은 충분한 학교 서치를 한 다음에 둘 중에서 어느 것을 사용할지가 아니라 어떤 거를 조합적으로 사용할지를 해주시고요. 2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2번째 에세이를 먼저 한번 써보세요. 에세이를 써보고 어느 게 더 나한테 맞는지에 따라 가지고 설정해 주세요.
근데 이거는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문제되는 건 뭐냐면 메인 에세이도 차이점이 있지만 오늘 제가 포함은 안 했어요. 근데 supplementary 에세이에도 차이점이 있어요. coalition에서 요구하는 supplementary 에세이와 common app에서 요구하는 supplementary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에세이를 본 다음에 내가 어느 학교의 에세이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지를 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가지고 common app, coalition 그룹을 만들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러한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과 카운슬러 선생님들과 모든 분들에게 알려주세요. 본인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커먼 앱 원서를 먼저 주면은 그쪽에 있는 학교만 지원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서류가 글로만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커먼 앱을 쓰든 코올레이션 쓰든 필요한 거는 추천서와 성적표와 기타 리포팅이 다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관계자들과 선생님들한테도 내가 어떤 학교는 커먼 앱을 쓰고 어떤 학교는 코올레이션 쓴다는 거를 미리 얘기해가지고 행정적 혼돈이 없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커먼 앱과 코올레이션은 그냥 단순히 다른 원서겠구나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두 개의 원서는 다른 목적을 갖고 있고요. 두 개의 원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지원하는 학생들의 배경에 따라 가지고 어떤 학교의 목적을 고려한 다음에 어떤 원서를 쓰느냐가 어떻게 보면은 대학교 입학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명심한 다음에 오늘 제가 말씀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양쪽 원서를 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어느 학교는 어떤 원서가 맞는지 판단하시고 원서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바탕에서는 많은 질문들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나가고 있는 저희 학원 웹페이지로 연락을 주시든지 아니면 웹페이지 창에서 확인할 수 있는 48시간 Q&A 통해서 질문 주시든지 아니면은 저희 학원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전화든 Q&A든 이메일이든 질문이 오면은 저 또한 방송이든 전화든 이메일이든 어떠한 방식이든 최대한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